네, 금요일 코너 4만사 이번 주도 이경호 해설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외국인 거주자들 굉장히 많은 동네 있죠. 경기도 안산에서 3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의 권익 향상,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국경 없는 마을, 안산에는 국경 없는 마을 대표 맡고 계시고요. 현직 네. 목사이기도 합니다. 네. 자, 안산에서 얼마 전에 아주 불행한 사고 있었잖아요. 그 네.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 노동자, 이주민이 한 1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안산에만 현재 9만 명이 사십니다. 네. 뭐 대부분 중국 국적이나 중국 동포이기도 하지만요. 또 제3세계에서 온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등록된 국적만 해서 계산해 보면 안산시에 100여 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다고 세계가 합니다. 거기 다 있네요. 안산에 많이 사는 이유, 당연히 집값 싸고 주변에 공단들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나이지리아 그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저렴한 집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산역 앞 다문화 거리는 이주민 밀집 지역인데요. 그곳에 있는 국경 없는 마을 사무실에서 박천웅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달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이지리아 가족들 중에서 이제 자녀 4명이 화재로 숨졌는데 뭐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우리 장례식 같은 경우는 군자 장례 예식장 사장님께서 일체 비용을 다 지원해 주셨고 또 지금 안산시에서는 지금 이 나이지리아 부부가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 거주지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지역사회 교회나 또 모금 단체들이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나이지리아인 가족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실 상당수의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빈민촌의 그 빈민들 그리고 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그 빈민 슬럼가를 형성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과 같은 이주민들, 가족 이민자들이 그런 빈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세가 적은 집으로 이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쌓이는 뭐 먼지들이나 기타 여러 환경 요인이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많이 있는 거죠. 빈민 이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화재 위험에 늘 이렇게 노출돼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서 경험하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화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에 가면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돼서 벽에 이렇게 곰팡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기관지나 이런 것이 안 좋고 또 주방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조그만 방과 방 사이에 간이 형태로 주방 시설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습기 뭐 이런 것들이나 위생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안 좋죠. 쪽방, 지하실 방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현재 생활하고 살고 있다라고 보면 꼭 맞습니다. 네. 왜 단기 일자리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 더 열악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이주민 말고 혼자 들어와서 몇 년간 일하다가 나가는 경우, 특히 요즘에는 농촌에 농촌 근로자 이렇게 많이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의 생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가족 이민하고 다르게 회사나 또는 농업주가 이제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부분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여기 이제 안산 반월 시야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보면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 전기장판만 깔고 이렇게 하고 안에서 브루스타 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제 이 계절 노동자라고 해서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숙사를 이제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에 또 다른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하는데 역시 그 안에서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주민들은 여기서 일을 하도록 왔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인인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생활인으로서의 권리, 또 생활인으로서의 복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짜 최소한의 선도 지켜지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네, 그렇죠. 사실 이분들 들어온 게 물론 본인들 돈 벌러 들어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또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이분들을 사실상 초대한 거, 초청하는 그런 형식도 있는데 국내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든 생활은 너희들 개인 책임이야. 그래서 여기들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어.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왜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해결해 주느냐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나 이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회적 현상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3D 업종에 있는 공단 지역에도 그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농촌도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또 여러 곳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기숙사 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면 혹시 사회적 문제가 날까봐 이렇게 주저하는 면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농촌 지역 가면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거의 안 돌아가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저출생 워낙 심각하니까 이민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일부 있잖아요. 이민청 논의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박찬웅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인이 되는 건데 한국인처럼 대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민청의 주장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래로부터 접근하는 방식과 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아래로부터 접근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민사회 계열이나 이런 쪽에서 이분들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기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의 이민청의 설립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입장은 뭐냐면 중앙정부에 있는 이 관계 부처들이 자신들의 알력이나 헤게모니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새로운 그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부처 간의 그 통일성이나 또 이렇게 계획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민청을 생각하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늘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더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민청 문제와 함께 최근에 월 100만 원 정도만 급여를 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이 아시아에서 온 이분들이 가사도우미로 왔을 때 역시 주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만 가사도우미로 하는 거냐. 그러면 8시간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우리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200만 원 가까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을 고용해서 그럼 10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 아니죠. 200만 원 정도 가져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법인데 그러면 가사도우미로 왔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 국내 법 체계상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제도를 이렇게 보고서 그것을 이렇게 충분한 사고 없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즉흥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노동력이 아니라 네. 이웃으로 사람으로 보는 그 생각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 이 일해 오셨는데 그동안 제도나 시스템은 많이 변했지만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인식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이지리아 화재 사건처럼 생활인으로서의 문제, 또 이주민들도 여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거든요. 주민으로서의 문제, 또 지역사회에서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주민들에 대한 이 차별적인 인식이나 인권,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 어떤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입관과 차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릴지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